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섹스리스 부부들. 우리나라의 섹스리스 순위는 세계를 통틀어서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평균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답은 꼴찌입니다.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꼴찌를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 주위의 지인 이야기만 들어봐도 커플들이나 부부들이 얼마나 성관계를 안 하고 사는지 알 수 있죠. 요즘 중년들은 TV를 봐도 남편은 소파에서, 아내는 또 안방에서 서로 따로 보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잘 때도 따로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친구와 카톡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1년에 한 번도 섹스를 하지 않는 비율이 36%라고 나왔죠.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부부간 또는 커플 간의 관계를 안 했다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36%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하게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아주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일본하고 꼴찌를 서로 다투고 있는 실정이죠. 분명히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또는 커플들이 사귀면서 왜 이렇게 관계를 안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집에서 비즈니스 대화만 하기 때문이죠. 커플들이 만나도 비즈니스 대화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 비즈니스 대화란 친밀한 관계에서 하는 개인적인 대화가 아닌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사무적인 이야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죠. 결국 내 속 이야기를 안 하고 가족인 우리들의 이야기 중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 나 요즘 조금씩 우울해지는 것 같아. 난 당신과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등의 이야기. 나는 요즘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 또 누구를 만나고 있어 등등. 나는 요즘 나이가 들면서 뭐가 더 좋아지고 있어 등의 나의 개인적인 취향을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상대의 취향이나 상대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큰 벽이 생겨서 섹스리스로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사랑도 감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어 가죠. 우리가 뭔가를 듣고 배우고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사람의 가치관이 확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옛날 10년, 20년 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와 결혼했던 그 사람이 지금도 그대로일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소통,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이 대화에는 말로 하는 대화도 있지만 몸으로 하는 대화도 있죠. 마음도 만나고 몸도 만나는 밤의 대화이죠.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섹스리스가 되면 단순히 섹스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으니 어떤 결속감이나 친밀감이라든지 사랑 같은 것들이 서서히 증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커플이 섹스를 안 하고 있다는 건 경계경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대문 밖의 남들과 똑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원활한 사람들은 얼굴이 화사하고 잘 웃고 긴장이 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웃거나 편안한 얼굴인 것이죠. 평온함이 온 얼굴과 평소 행동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자존감도 높은 편이라 하는 일마다 큰 무리 없이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잘 안 되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매사에 상대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듣기 싫어집니다. 일상사가 더 짜증나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활동할 때는 뭔가 자신도 모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확인을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하려고 하죠. 우리들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커플들이 관계를 함으로써 발기도 잘 되고 사정도 잘 되고 성욕도 정기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이 여러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죠. 많이 쓸수록 더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쓰지 않으면 녹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관계의 질이 높다면 좀 더 자주 하게 되죠.
그렇게 기본 관계의 횟수를 회복하시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섹스리스를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스킨십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한동안 안 하셔서 멋쩍더라도 평소에 자주 서로 접촉하는 것, 만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회복을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대를 내가 먼저 사랑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권태기라는 것이 있죠. 권태기는 상대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너무 익숙해지고 상대의 어떤 단점들이 장점보다 더 많이 눈에 띄면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우린 익숙해지면 상대에게 설레임이 덜해지기 때문에 스킨십도 줄어들고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관계를 안정적인 횟수만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무방어전이라고들 하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의무방어전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요즘 혼자 시간을 보낼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보는 거, 재밌는 예능 보는 거. 개인적인 시간을 모두 함께가 아닌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더 보태자면 넷플릭스, 디즈니랜드 등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파트너와의 시간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만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또 있죠. 섹스 내용이 별 재미가 없을 때, 너무 똑같은 코스로만 갈 때 리스로 가기도 하죠. 이런 뻔한 코스가 정해지면 너무 뻔한 잠자리가 되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게 되고 재미도 없어지게 되죠. 부부나 커플 간에 하는 관계에는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서로 뭔가 좀 바꾸려는 신선함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은 주무실 때 입으시는 수면 바지 좋지 않죠. 이왕이면 실크 종류의 슬립이 좋습니다. 여성이 입어도 본인이 먼저 특별한 촉감에 기분이 좋아지고 섹시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그렇게 실크 슬립을 입고 침실 조명을 좀 어둡게 하시면 자면서 우연히 남편의 손이 스칠 때 그때 자주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따뜻하게 서로 당겨서 안아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침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섹스리스 부부에게는 잘 먹히지 않죠. 서로 이미 자신의 몸을 꽁꽁 싸매기 바쁘니까요. 하지만 내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따뜻한 나의 체온으로 상대를 안아주는 것. 낮 시간에는 자주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끼니는 잘 챙겨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추운 날에는 조심해서 얼른 들어오라고 한마디 해주시면서 서서히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가끔 저녁 후에는 밤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요. 상대가 좋아하는 맥주나 안주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주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섹스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한 애정이 되는 것이죠. 혹시 발기가 좀 안 되고 갱년기가 온 것 같고 폐경이 온 것 같으면 운동과 더불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요즘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여성 윤활제도 있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섹스리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외롭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내가 먼저 상대를 배려해주고 안아주시면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